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시간 내서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상한 셔플 댄스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 2년 전부터 셔플 댄스에 반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는데 살다 보니 이런 좋은 기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었다니 저희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심각해서 칙칙한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밥하면서 춤추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좀비 드라마 엄청 좋아하고요. 돌비 귀신 이야기, 현실 공포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눈 뜨고 세수하고 그럽니다. 나이가 많아도 사람이 많이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일본에 와서 외로워서 미싱을 배웠는데요. 도 닦는 기분이라 그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겉모습은 중년이 되고 그래도 마음은 이런 핑크색 입고 싶고 그런데요. 양심상 쿠션 카바나 하고 옷은 검정색을 위주로 입습니다. 어제는 회사에서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격려 코멘트 읽으면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집 내부가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게 다른지, 뭐가 답답한지, 또 제가 경험한 재미있는 일본의 목욕 문화 같은 걸 이야기 좀 해볼게요. 화면에 라면 만드는 게 나오는데요. 일본 라면은 슈퍼에 가면 각종 수프를 팝니다. 직접 제가 만들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맛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일본 음식은 간편하게 만들려면 아주 쉽고 정석으로 만들면 손이 많이 갑니다. 모든 음식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는 바쁘기는 하지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가족이 먹는 거니까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아지 음식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는데 동물한테 뭘 저렇게까지 해주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일본 엄마가 강아지 밥을 지극정성으로 만들어 먹이는 걸 보고 제가 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키우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강아지를 키우고 나서 욕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사람이 어떤 일이든 처해보지 않고 함부로 누구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강아지를 그냥 동물로 보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보게 되고 사랑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일본 집 이야기 할게요. 한국 아파트는 정말 성능도 좋고 넓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요. 단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연로하신 시어머님과 살기 위해 지은 집이라 별건 아니지만 신경 쓴 부분이 있어요. 일본에도 아파트 많이 있는데요. 주택에 사는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택에 살아보니 이곳에 평생 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안정감도 있고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도심에서 멀지 않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전원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집 평수도 보통 30평 정도로 좁기는 한데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짓고 하기 때문에 개성 있는 집도 많고 지진에도 비교적 튼튼합니다. 혹시 이런 걸 일본에 오셔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집마다 거실 쪽이나 큰 창문에는 셔터가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밤에 잘 때는 셔터를 내리고 아침에는 올리고 하는 식인데요. 모든 창문에는 방범창이 달려 있어서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밖에서 셔터를 강제로 올릴 수가 없어요. 안심하고 실컷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살게 되면요. 이 흰색으로 된 커튼을 내리고 사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신경이 많이 쓰여요. 1년 365일 닫고 사는데요. 답답해서 걷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닫게 됩니다. 커튼도 이중으로 속이 보이지 않는 특수 커튼지인데도 신경이 쓰여요. 일본은 토지 중에서도 큰 길 코너가 값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집을 지나가다 보면 거실 쪽 큰 문은 아예 셔터를 내리고 사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담장도 없이 집이 도로에 그대로 노출돼 버리니까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예 창문도 작게 만드는 주택도 있고 밖에서 보면 창문이 하나도 안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저희 집 1층은 문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휠체어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지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더군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화장실인데요. 1층 화장실이에요. 어머님이 요즘에 화장실 사용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간병보험이 있어서 이 폴을 한 달에 3,000원에 달아줬습니다. 이 폴이 무슨 해결을 해줄까 생각했었는데요. 어머님이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앉고 일어서는데 이젠 문제가 없다고 해요. 욕실에도 의자를 설치했고 현관 신발 신는 곳에도 의자 설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재미있는 욕실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온천도 좋은 곳이 많잖아요. 하코네라든지 군마, 현해, 쿠사츠, 베프, 천연온천이 참 많긴 합니다. 목욕에 진심인 사람이 많아서 목욕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밥솥이 말하지만 일본은 욕실이 말하는 기능이 달려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물이 다 차면 알려줍니다.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기능도 달려 있어요. 또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일본 주택은 좀 춥습니다. 욕실에 에어컨 기능이 있어요. 냉풍, 온풍, 빨래 기능 건조도 달려 있어서 장마철에 좀 도움이 됩니다. 온풍 한번 틀어볼까요? 빠른 속도로 온도를 올려줘요. 어머님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닥도 타일이 아니고 이런 푹신푹신한 재질이라 노인들이 사고당할 일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또 물이 차가워지면 다시 데워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이틀은 데워서 씁니다. 비위생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양을 보시면 한 명이 한 번씩 쓰고 버릴 수 없는 양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매일 욕조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번 받아서 가족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일본은 며느리 목욕은 맨 끝에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열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은 아직도 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가 제일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겠죠. 전에 시댁에 몇 달 같이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4번째로 욕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물론 모두들 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건 맞지만 시아버님, 남편, 시어머님 그리고 나와 딸 순서였는데 시아버님이나 남편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욕실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주 당연하더군요. 목욕탕이 제1 남존여비 사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 남존여비 사상이 짙은 동네 아주머니 때문에 제가 동네 통장이 된 사연도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물값이 상당히 비싸니까요. 욕탕물을 끌어다가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남편과 주택 사는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단스는 재밌었어요. 日本の住宅ってすごく静かじゃない？うん私も好きだけどたまにはほんと静かだなとか音立てないよね。それはずっと住んでる、自分日本人もそう思うこともあるけど、長年住んでるから、それを特別思う人はほとんどいないんじゃない？外国人ぐらいで。だから外国人が初めて住宅に住む時は結構慣れるまで時慣れるまで間が大変だと思う。だから逆にその生活に慣れちゃうと、自分の国に帰った時に逆カルチャーショックになっちゃう。そうかもね。観光でね日本に訪れた時おすすめスポットあるかな？例えば有名だったら京都とかみんなたくさん、京都はみんな行ったかもね、たくさんいろんな寺があるしっていうので有名なんだけど、東京わざわざ東京から京都ってすごい遠いから、東京から電車で1時間もあれば鎌倉っていうところ、これも知ってる人は知ってると思うけど、鎌倉っていうところは東京の南、で海も近いし、電車も通ってて便利でいろんなお寺に行けるっていうところ。確かに鎌倉すごく楽しかったね。だから日本の伝統を感じることが、すぐ東京から行けるんで。でも鎌倉って食べ物美味しいんだっけ？食べ物もちろんそれは観光地だから、ある。いろんな高いよね。食べ物が、結構高いは高いね。で海もあるよね。
海もあるし、電車もなんか普通の電車じゃな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そうそう、海辺を小さかった走るなんかこう鎌倉の電車っていうのも乗ってて楽しいしね。감사합니다. 도만나. 안녕. 빨리 먹자. 많이 먹어. 배고팠지? 많이 됐다. 한국어는 문법이 어려워. 기초가 있잖아. 그 NBS 알아? NBS. 뭔가 니은이 오면 뭐 뒤에가 뭐가 탈락하고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 그건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나는 모르니까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용이라고 뭐라고 오요 그거를 응용해서. 응용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애들은 다들 이건 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겠지 뭐 아, 그런 걸 알 거 아니야. 문법 그 변화주는 거기를 배웠으니까. 배웠으니까. 엄마는 그거는 안 가르치고 그냥 말로 가르쳤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 모르는 애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나는 이해를 안 해도 외웠으니까 벌써. 그래서 그 어려운 설명 같은 거를 듣기 싫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것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걸 배워야지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 뭐 하고 싶다는 건 아닌데 아니, 친구가 할 수 있지. 책을 보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아니 근데 친구가 물어보잖아. 이거 왜 이렇게 돼? 그러면 그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 일본어 엄마 배울 때도 아빠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아 그거랑 똑같겠다. 굉장히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쉬운 게 아니지.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편과 딸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지겹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듣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채널 등록자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주소죠?